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여름이 한참 가고 있어서, 많이 더우신데, 더운, 주말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는 그 닥터 해리슨 김현성 박사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 청담 해리슨 병원 김현성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채소침습 척추학회 회장이고요. 제이미스트라고 저널 학술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어떻게 척추 치료들이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먼저 허리 디스크, 또 흉추,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협착증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협착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협착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협착증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협착증 치료를 열심히를 했는데, 또 물론 수술도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시술이나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에서 시술이나 약물치료 꾸준히 했는데도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척추에 대한 병변도 있지만 또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변들이 관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을 척추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해서 척추 질환으로 오해받는 관절 질환, 또 관절 질환으로 오해받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관절 분야에서 대가이신 청담 해리슨 병원 유승열 관절센터 병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 해리슨 병원에서 관절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승열 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라이브를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김현성 원장님께서 같이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을 오해받는 관절 질환들과 관절 질환인데 오해받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소중한 아주 정보들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옆에 계신 분들 왜 다 잘생기신 거죠? 그 병원장님 더 잘생기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판단이 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즉 척추관 협착증의 주 증상은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네,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고 그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병변들이 네.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특히나 많이 이제 허리하고 관련돼 있는 게 이제 고관절하고 무릎 쪽이고, 또 목의 협착증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게 특히나 이제 어깨 쪽 질환하고 같이 혼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외래를 볼 때 환자분들이 막 다리가 뒤에 엉덩이가 땡기고 자기가 걸어가시는데 너무 무거워서 쉬었다 가고, 어머니 그 허리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시면은 어머님들이 다 나 허리 안 아픈디? 왜 자꾸 허리 안 아픈데 허리 아프다고 그래? 자꾸 해석을 해드려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렇게 서로들 이제 환자분들조차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조금 오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척추, 관절 다 같은 의료진이 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나라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 서브 파트가 전문 분야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척추만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신경외과고, 우리 위원장님은 관절 쪽에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진단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그 환자분들이 왔을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증상이 대개 3가지 정도로 유추를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은 척추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관절 질환으로 오해되는 척추 질환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아픈 환자들이 척추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두 번째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유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척추 질환인 줄 알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뭐 고관절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릎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관절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저림 있는 경우에는 꼭 척추 관절이 아니고도 또 하나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흔히는 아닌데 네네. 그 혈관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혈관 질환이 네.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동맥이 막히는 거, 네. 하나는 정맥이 막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이 하지정맥류 그쪽 잘 보시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예전에는 동맥 질환이 정말 많았어요. AS. 네, 맞아요. 네, 네네네. 그 아테로스클로로시스 오블리테란스라고 하는 네네네. 동맥 질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다리로 가는 동맥 질환이 막히게 되면 다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고 엄청 저립니다. 그리고 통증도 심하고 아주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지금 최근에는 네네. 그 혈관 치료들이 많이 발전되게 되면서 그 또 약도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그 동맥이 막혀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저도 아마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좀 심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냥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갑자기 통증이 아파지시고 다리가 너무 붓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초음파 검사를 했었는데 그 검사 결과 동맥이 막혀서 이제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다리도 뻘긋뻘긋해지고 붓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사실 동맥이 막히면은 그거는 이제 응급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힌 거를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정맥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응급은 아니고 하지정맥류가 흔하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뭐 워낙에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약들도 많고 시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혈관 질환들은 좀 그래도 많이 제법 좀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예전에는 하지정맥통이라고 하죠. 하지정맥통, 하지정맥류 네, 말고 환자분들이 일반인들이 잘 알으셔야 되는 게 하지정맥류하고 정맥통은 좀 다릅니다. 하지정맥류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다리가 혈관이 그 정맥이 부어가지고 파랗게 보이고 쭉 뭐 개미 기어다시 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맥류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중에는 대부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맥통은 좀 달라요. 정맥에서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정맥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 척추 수술하고 나서 통증들이 많이 남은 환자들이 예전엔 그걸 이해를 못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 하지정맥통 결국에는 척추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게 우리 그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근육이 약해지는 거고. 네. 근데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동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정맥 기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척추관 협착증이나 그런 환자분들이 수술이 잘 돼도 증상이 저림이나 그런 게 남는 게 하지정맥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척추 수술에 그 저림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환자분들은 하지정맥 치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야지 완벽한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콜라보해서 같이 치료가 잘 되어야 환자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잘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그 하지에서 그 저림이나 그런 통증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척추 질환이 아니고 이런 그 관절 질환이나 혈관 질환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실은 이게 그 유승용 원장님 모시게 된 이유라고 하겠죠. 여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실은 여기 보면 우리 척추는 이게 그 골반을 축으로 해가지고 척추를 잡아주는 것, 또 양쪽에 고관절을 통해서 무릎 관절까지 잡아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틀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은 의학 분야에서도 이 척추 관절 분야에서도 저것을 이해하는데 나는 저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네. 초기에 지금 보면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골반이 좀 틀어지고 고관절에 영향을 미치고 무릎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제 곧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의 축을 이루는 게 허리거든요. 이제 목에서부터 목뼈, 이제 그다음에 흉추뼈, 다음에 요추뼈, 이 우리가 척추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곧게 서 있어야지 사실 밸런스가 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어느 하나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몸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휘어버리면은 이제 일단 골반부터 틀어지거든요. 저희들 뭐 할머니들 보시면은 뭐 애 낳다가 뭐 내 골반이 틀어졌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골반이 틀어지고 또 그 골반이 틀어진 걸 또 맞추기 위해서 고관절도 틀어지고 무릎도 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한쪽에 하중이 많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걸어 달 때 뭔가 이제 손상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척추가 곧게 잘 있고 그리고 척추의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네. 저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그 고관절이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가 봐도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무릎하고 고관절 안 좋으신 분들 엑스레이 보면 틀어졌네 하면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고관절을 찍으면 위에 저기 척추뼈까지 다 나오지는 일부는 나오긴 하는데 근데 보면 저도 이제 속으로 생각은 하죠. 아, 척추뼈 틀어졌겠구나. 네, 이게 이제 물론 뭐가 이제 먼저냐는 거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네. 실은 저도 오랫동안 이제 통증 바이오메카니스를 좀 관심 있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여기 시청자분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천장관절이에요. 천장관절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리에서 골반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이를 잡고 있는 게 청골이 있는데 청골하고 장골을 잡고 있는 게 천장관절인데 그 천장관절이 척추하고 이 골반의 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틀어지게 되면 측만증이 오거나 이제 골반의 밸런스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다리 길이가 틀어진다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도수치료 거기에 맞춰주는 도수치료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리 길이 차이가 맞춰주면 그게 맞아진다. 통증이 줄어든다. 또 이제 골반을 맞춰주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 도수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다 맞춰주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면 골반뿐만이 아니고 무릎 또 척추까지 밸런스를 맞춰주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게 이제 도수를 하신 분들이나 카이로프랙틱 하신 분들이 골반하고 천장관절하고 나도 예전에 카이로프랙틱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수도 많이 했었는데 골반하고 펠비스 다리 길이 차리 힙하고 펠비스 돌아가는 거 그게 골반 돌아가는 거하고 천장관절이 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내 경험상 보면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허리부터 시작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리 환자분들이 아프게 되면 이 보상성으로 척추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맞아요. 골반이 천장관절이 틀어지고 그러면서 또 고관절로 가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척추를 한 30년 가까이 보고 있으면서 느낀 게 이게 도수 치료나 이 카이로프랙틱이나 도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에서는 이 그림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실은 이제 환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 또 의료진들도 이 그림은 굉장히 척추 관절 치료에서 중요한 그림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이제 결국에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척추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 고관절이나 무릎에도 같이 문제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관절 척추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는 척추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이쪽은 잘 몰랐었는데 유 원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실제로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손으로 이제 엉덩이 뒤쪽을 만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엉덩이 뒤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허리 쪽이 안 좋으시니까 방사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관절에서부터 이제 허벅지 뒤편으로 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내저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저는 이분은 허리가 안 좋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누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뒤에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을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허리만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환자분들께서 고관절하고 척추하고 같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디에서 이제 뭐 매체나 이런 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엉덩이 아프면 허리 때문에 그러신 거 맞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또 상당수의 또 우리 또 어머님들 중에서는 고관절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눕혀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을 테스트해 보면 이게 척추하고 고관절이 이게 문제가 같이 합쳐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도 제가 그런 환자분 치료를 잘 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또 재밌는 케이스 가져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케이스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게 고관절 척추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같이 오면서 이게 굉장히 가까운 데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다 안 좋아지면서 증상이 같이 생겨서 같은 증상을 이제 같은 구역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가리켜서 고관절 척추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환자도 다 잘 파악을 하고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건 척추만 치료를 하고 이거는 그냥 고관절만 치료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반쪽짜리 치료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좀 이따 네. 시는 좀 떼야 되는 질문인데 내가 네. 항상 가지고 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대퇴골두개사. 네네네. 이게 대표적인 게 대퇴골두개사잖아요. 네네. 그 대퇴골두개사는 이제 고관절의 그 골두가 괴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뼈가 네, 이제 네, 네. 작은 걸 말하는 건데 네네. 대퇴골두개사가 대표적으로 그 40대 남자한테 많이 생기잖아요. 보통 남자한테 많이 생기죠. 네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남자가 왜 남자한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술, 담배.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상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이제 위험 요소로 술, 담배를 좀 많이들 꼽죠. 담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술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많이 미칩니다. 술 많이 드시는데 아직 안 생기셨어요? 저요? 네. 저는 술 많이 안 먹었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실은 네. 오래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앉아 있는 거요? 네, 술 드시면서. 네네네. 뭐 그것도 자세하고도 압력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는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넘어가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창님께서 요추 가운데 살짝 왼쪽에 찌릿 욱신한 통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코어 운동 어떤 거 하면 통증이 좀 빠르게 해결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증이 최근에 생긴 거라고 하면 일단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감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하시는 것보다도. 그리고 요즘 운동은 뭐 맥켄지 운동이라든지 허리에 보강하는 운동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누워서 하시는 운동들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두 번째 이윤숙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원 척추의 디스크와 협착증이 심해서 사업원 신경 차단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꼼짝을 못 하다가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세수할 때도 힘듭니다. 현재도 다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고 다리 길이도 왼쪽이 약간 짧은데 이것도 모두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이은숙 님은 아마 척추관 협착증의 문제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신경 차단술을 받고도 2달 동안 꼼짝을 못 할 정도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병원 가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계시다가는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번지면 근력도 약해지고 나중에 협착증이나 그런 것들이 번지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다리 길이도 왼쪽이 약간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자세가 틀어져서 길이가 짧아진 걸 수도 있고
원래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약간 짧은 어떤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께서 그거를 잘 모르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간혹 보면은 본인이 어릴 때 소아마비가 왔던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면 한쪽 다리가 짧거든요. 짧고 이제 뼈도 좀 발달이 덜 돼서 반대편에 비해서 뼈 굵기도 더 짧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리 왼쪽 길이가 약간 짧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원인을 파악을 하시는 거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게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관절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 환자분들 중에서 고관절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엉덩이 뒤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서해부, 우리 이제 서해부 통증을도 오고 이렇게 뭐 걸을 때 많이 아프다. 그리고 양반다리 하려니까 너무 아프다. 이런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고관절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요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동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관절이 아프면은 허리가 아픈 거 아니냐. 허리 때문에 고관절이 아파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본인께서 열심히 이제 허리 치료를 많이 하러 다니세요. 그러면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해드리는 여러 의사 선생님께서 뭐 허리가 안 좋으실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허리 쪽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걷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통증이 오다 보면 자세도 틀어지고 이러다 보면 허리 통증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관절 원인인지 척추의 문제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고관절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또 생각보다 쉽게 또 파악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들을 구분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 중에 네. 전형적인 증상이 사타구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고관절의 통증을 엉덩이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엉덩이하고 사타구니하고는 좀 다르죠. 네, 완전히 네, 다르거든요. 네,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데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요. 이게 허리가 안 좋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딱 눈에 보자마자 원장님 하면서 이 손을 엉덩이 뒤에를 이렇게 만지면서 엉덩이는 네, 뒤에요. 뒤에. 네, 그래서 엉덩이를 앞에고. 엉덩이 뒤에를 만지면서 밑으로 손을 내려요, 본인들이. 이제 그러면 허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90%는 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타구니는. 그러면 보통 오시면 손을 이렇게 C로 만들어요. 그래서 C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덩이에다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약간 사타구니하고 여기 옆쪽하고 이렇게 통증이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만 봐도 이거는 허리인지 고관절인지 약간의 구분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자기가 고관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엉덩이가 아파요. 근데 고관절이라고 그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엉덩이예요. 사타구니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케이스 하나는 제가 가지고 온 케이스인데 제가 실은 이 환자는 나하고 동갑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딱 증상이 전형적으로 허리 증상이에요. 보면 다리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게 7, 8개월 됐는데 골반이 엄청 아프고 또 다리가 얇아지고 이게 근육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 엉치부터 허벅지까지 아프면 딱 전형적으로 네. 허리잖아요. 네네, 허리죠. 근데 그래서 저분은 저한테 수술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 병변이 있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수술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또 패트릭을 해봤죠. 파베어를. 네. 우리 좀 이따 패트릭 테스트를 알려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와서 지금 실은 이분은 보면은 이 정도 고관절 엑스레이상에서 보면 저 정도 어쩐가요? 고관절이요? 네. 고관절이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관절염이 있는 거죠. 관절염이 있으시고. 그건 이제 위원장이 봤을 때 네. 그런 거고 내가 봐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뭐 심하지는 않으세요. 네. 여기가 고관절입니다. 이쪽이. 근데 아주 경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MRI 찍으면 이게 보여요. 여기 보면 이게 괴사된 거 맞죠? 네, 서로 양쪽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좀 설명? 오른쪽을 보시면 더 시커멓잖아요. 마우스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마우스를 보면은 네. 이제 요 부위가 네.
네, 지금 보면은 저기는 안 보이네. 저쪽은 안 보이네. 마우스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인다. 이제 하시면 돼요. 네네. 네. 여기 보시면 네. 사진이 네. 네. 이제 요 뷰에서 보면 이제 여기 요렇게 뼈 색깔이 보여야 이게 네. 이제 골반뼈고요. 네. 이게 대퇴 골두 뼈거든요. 네.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보여야지 정상인데 요 보시면은 굉장히 거무튀튀하게 이제 뭐 존파 먹은 것처럼 네. 색깔이 흰색도 있다가 검은색도 있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무혈성 괴사가 왔다고 판단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쪽 고관절이 안 좋으신 거고 이 정도의 무혈성 괴사가 오셨으면은 이걸로 인한 통증이 상당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수술 못하니까 전을 시켜서 수술 받고 지금 좋아하셨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유 원장님이 가지고 온 케이스를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환자분께서 그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저한테 처음 오신 건 아니었고요. 저희 병원에 이제 계시는 이제 다른 허리 보시는 이제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았던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2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 네네네네. 근데 이제 2년 동안 이제 허리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허리가 안 좋으세요. 네, 생각보다 허리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2년 동안 계속 협착증에 대해서 뭐 주사도 맞으시고 시술도 하시고 그래서 해도 안 나니까 답답한 마음에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허리 보시는 이제 원장님께서 환자분 이제 MRI를 보고 환자분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을 봤는데 지금 저 정도 엑스레이는 네. 우리 척추를 보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게. 이게 사진이 잠깐 다시 좀. 예쁜 아가씨를 계속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걸렸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사진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좀 좋긴 할 텐데 근데 오른쪽은 이제 관절면이 잘 유지가 되는데 사실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고관절이 관절 간격도 좁아 있고 그리고 위에 경화라고 해서 여기 뼈들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관절이 안 좋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대퇴 골두 모양도 이쪽에 비해서 약간 좀 찌그러들어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문제가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환자를 이제 봐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허리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환자분께서 제일 불편해 하셨던 통증이 서해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해부 통증이라서 이제 우리 앞쪽에 있는 그쪽을 통증을 엄청 많이 호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MRI 상에서 안 좋으셨던 병변 부위가 요추 4번, 5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추 4번, 5번 쪽에 아프신 분들이 뭐 서해부를 엄청 막 아파하거나 뭐 그러지는 보통 않으시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안 좋은 부위와 환자분이 아파하는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고관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한테 환자를 의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엑스레이 딱 한 장 보고 환자분 테스트 하나 딱 하고 이거는 환자분께서 고관절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MRI를 찍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MRI보다 환자분이 불편해하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하셨어요. 걸을 때 제대로 쩔뚝거리면서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허리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쉬시고 허리 치료는 그래서 고관절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2주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2주 지났는데 하나도 안 아프시다고. 고관절 인공관절. 네, 고관절 인공관절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 2주 지나셨거든요. 근데 아주 잘 걸어 다니고 계시고 2년 동안 아팠는데. 네, 그러고서 서해부 통증이 싹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오른쪽 서해부가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른쪽은 뭐 수술할 정도 아니시니까 주사만 놔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좀 기뻐하시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패트릭 파비어 테스트를 그쵸.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는 거죠. 그것만 네. 해봤으면 홍 원장님이 그걸 해보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것도 해보시고 더마톰도 안 먹어요. 더마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눌리는 신경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 구역을 표시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잘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술 후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도 너무 잘 되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반대로 이게 허리인 줄 알았는데 고관절인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허리 치료를 했는데 다른 데가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고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추 신경관 협착증의 착시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환자분은 사타구니 방사통이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 파행, 그 자세 의존성이 있어서 꼭 고관절처럼 보여요. 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상부 요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사타구니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분은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실은 이건 신경막으로 파고든 1번하고 2번 허리 제일 위에 쪽이에요. 그러면 사타구니 쪽으로 통증이 가거든요. 근데 저분은 엄청나게 많이 아파서 왔어요. 네. 이제 신경이 파고들었으니까 엄청 아프셨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해서 그 통증이 다 좋아졌고, 이게 이제 저 상부에 있는 요추부에 있을 때 병명. 또 하나가 내가 실은 오늘 이 추간공 협착증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은 그동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중심성 협착증이 있고, 여기 보면 추간공 협착증이 있어요. 근데 추간공 협착증은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추간공이 신경 나가는 길 쪽이 막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기를 안 보는 의사들분도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 나가면 그쪽을 안 보는 분들이 많아서 추간공을 놓친 경우들이 많은데, 고령 환자분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추간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중에 5번, 6번, 4번, 5번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5번, 6번 진짜 많아요. 근데 그 5번, 6번이 딱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공관절 쪽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아까 뭐 이야기했던 엉치가 엉치. 아파가지고 고관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진짜로 고관절이 또 아프신 네, 네. 사타구니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추간공 협착증이 꼭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보면 이게 엉치가 아파서 온 환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고관절 문제이지 않을까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 없었고, 이 환자는 전형적으로 5번, 6번에 추간공이 막혀서, 물론 디스크가 좀 있는데 이 정도 증상이면 그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아프신 거 엄청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지금 환자분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고 계시고, 이게 말씀드렸던 추간공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실은 오늘은 이 추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의 주제가 이제 고관절 척추 증후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형외과하고 네. 척추하고 관절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네, 정말로. 네.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치료하겠습니다. 그 두 개 이제 네. 척추하고 관절이 다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진짜 재밌는 케이스예요. 이분은 이분 아들이 정형외과예요. 아, 진짜요? 네. 자, 보세요. 시청자분들 이분 잘 보시면, 이분은 오른쪽 엉치가 아파서 오셨는데, 저한테 몇 년 전에 협착증 수술 받아서 이제 그쪽 부분 많이 좋아졌고, 최근에 1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엉치가 엄청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분은 엑스레이를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보셔도 그냥 안 좋다라고 아시겠는데요, 그냥. 시청자분들 네. 이거 잘 아시겠어요? 이게 고관절이 다 붙어버렸죠, 이게. 네, 관절. 근데 네. 아드님이 정형외과하고 이제 저기에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몇 년 동안 그 전에 저한테 수술 받은 게 5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수술하고 나서 협착증 수술하고 나서 증상 없이 잘 사시다가 네. 최근에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때 이번에는 여기 3, 4번에 추간공 협착증이 막혀가지고 오셨고, 또 이때도 엉치가 아팠는데 수술 받고 좋아졌어요. 이때가 제일 이제 난해하죠. 이때는 고관절을 먼저 해야 돼요? 허리를 먼저 해야 돼요? 일단은 고관절적 통증 없으시면요, 이거는 무조건 허리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이게 인체의 신비인데, 사실 저 정도 고관절이면은 정말로 진짜 아파하셔서 못 걸어 다니셔야 되거든요. 잘 걸어. 근데 잘 걸어 다니시죠. 네, 실제로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 4기, 이제 말기인데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아프시면 일단 좀 지켜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오기 전에 이제 그 아드님한테 연락해 봤더니, 네. 이제 실은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그 고관절에 증상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1년 정도 있다가 고관절 수술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은 어머님이 지금 70대 후반이시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정형외과시고 내 후배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만난 게 한 7, 8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고관절이 저랬어요. 즉 그 이야기는 그 7년 정 이상을 고관절 수술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잘 버티신 거죠. 네네. 아니 네. 허리 수술 잘해서 그래요. 네. 그거 당연한 거고요. 네, 맞네요. 맞아요. 네, 네. 허리하고 고관절하고 같이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드님이 고관절 이제 정형외과니까 고관절만 했다고 하면은 계속 그 추가후 협착증 때문에 계속 통증이 있으셨을 아프셨을 겁니다. 거예요. 그냥 딱 저것만 보고 고관절 이거 너무 안 좋으시니까 당연히 고관절 문제네라고 해서 만약에 고관절만 수술하셨으면 아마 분명히 이거 했는데도 아프다 힘들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셨겠죠. 그러셨을 거예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척추의 병변하고 고관절의 병변은 그 약간씩 좀 다르죠, 증상들이. 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일단 가장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게 관절은 움직이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으면 사실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척추나 이런 이제 신경이 눌릴 때는 이제 가만히 계셔도 뭔가 저림감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이럴 텐데 일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요추에 이제 있는 신경이 상위 위쪽이 눌리면은 서해부가 이제 사타구니 있는 쪽이 아픈 통증이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은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들 사타구니라고 말하는 서해부 그리고 허벅지 앞쪽 이쪽 부분을 해서 통증이 있으시고요. 앞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와요. 네네, 앞쪽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자세, 바닥 생활을 할 때 하는 양반다리, 뭐 앞바다리, 책상다리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일부러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테스트를 이제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테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고관절의 문제인지 허리의 문제인지를 판단을 할 때 그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볼 게 증상 부위가 고관절은 주로 사타구니하고 앞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척추 그 협착증의 경우는 엉치하고 뒤쪽으로 온다는 게 네.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 통증 양상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진료를 보시거나 진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테스트들이 있는데 쇼핑카트 징후는 이제 쇼핑카트를 잡고 협착증 있는 환자분들이 자꾸 이제 서 있으면 허리가 편해지니까 좀 서기 쉽다는 거고 패트릭 검사하고 고관절 회전 검사는 고관절에 대한 검사니까 그렇죠. 네네. 원장님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패트릭 검사는 제가 어떻게 그렇죠. 여기 아주 좋은 그림이 있네요. 예, 좋은 건 네. 저 이제 사자 모양을 만들어서요. 저렇게 하고 이게 여기. 무릎을 누르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반대편 골반을 잡고 다리를 꼬이고 이렇게 사자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네, 사자로요. 이렇게 사자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쭉 직선이고 그래서 네. 여기를 쫙 눌러주면 네. 굉장히 아프다. 네. 근데 이제 저걸 할 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편 골반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안 잡으면은 환자분들이 누를 때 가지고. 통증이 있으시가 그냥 같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건 저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반대편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연하게 반대편에 비해서 이제 아픈 쪽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검사를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패트릭은 사람 이름인 거죠. 네네. 그리고 파베어는 파베, 파베어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파베어 테스트는 무슨 어브덕션 뭐인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저렇게 저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서요. 네. 네네. 근데 이것은 패트릭 검사는 근데 AVN도 나오고 네. 관절염도 나오고 다 네, 나오는 뭐 거죠.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저 테스트가 이제 양성이 나오는 이유가 모든 관절은 이제 캡슐로 쌓여 있거든요. 이제 캡슐로 쌓여 있는데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캡슐이요 이렇게 늘어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늘어붙은 게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관절 회전 검사도 회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뼈하고 뼈끼리 충돌 증후군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관절 회전 검사들이 또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집에서? 네. 그냥 누우신 상태에서요.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나서
이제 우리 고관절을 이제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다리를 이렇게. 네.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그러면 아실 수 여기 있을 질문하신 겁니다. 분의 네. 답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푸르른님께서 질문하신 게 저는 스트레칭을 조금 심하게 하면 왼쪽 사타구니 쪽만 아픕니다. 병원에서 사진 찍어보니 뭐가 달았다고 하던데 조금 심하게 움직이면 또 아픕니다. 고관절이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칭을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가 또 중요하긴 할 텐데 아무래도 스트레칭을 조금 심하게 할 때 왼쪽 사타구니 쪽만 아프다 이러시면 아무래도 고관절 문제일 확률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사진을 찍어봤더니 뭐가 달았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사진을 간단하게 찍어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MRI를 찍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 엑스레이를 찍으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반대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뭐가 달았다. 이제 뭐는 아마 연골일 거고요. 연골이 닳게 되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쪽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고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약간은 이제 늘어붙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칭을 하려면 이제 늘어붙은 그 막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통증이 생기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달아 있는 게 심하면은 뭐 MRI를 찍어봐야 되겠지만 심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약하고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푸르르님이 또 그 종고울 찌르는 질문하셨는데 고관절은 정말 큰 수술이라던데요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실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 87세시니까 재작년에 고관절 수술하셨어요. 네네. 근데 나도 이제 그 척추 관절을 지금 이제 실제 이제 그 실전에 한 30년 지금 뛰고 있는 거죠.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확연하게 느낀 것은 고관절 수술은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네. 우리 때는 솔직히 저 푸르르님이 이야기한 게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큰 수술이라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특히 네. 이 원장님 수술하시는 거 네. 보고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사실 인공관절이라는 그 수술 자체를 그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수술들로 예전에는 인공관절을 무릎을 말한 줄 알았어요. 네. 고관절을 못한 줄 알았어요. 네네. 이게 모든 관절은 사실은 다 인공관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역사가 제일 깊은 게 사실은 고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이 역사가 제일 길고 수명도 제일 길고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정말 큰 수술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뭐 이거를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망가진 관절을 없애고 새로운 금속을 넣고 그 안에다가 뭐 이제 연골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수술인데 그걸 작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편하게 하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경과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큰 수술이니까 뭐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망설이고 이래야 될 수술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관절 수술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많이 네, 놀랐어요. 2주 전에 하셨던 분도 3일 지나서 바로 걸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좋다고 잘 걸으셨습니다. 옛날에 네. 거의 한 달 동안 누워 계셨던 네.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좋아졌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하지통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제 하지통에 대해서 또 하나 두셔야 될 게 이제 하지정맥통인데 이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하지정맥통도 지금 오늘 이야기한 증상들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 네네네. 일단 환자분들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다리 쪽, 그러니까 종아리라고 하죠. 종아리 쪽 그리고 발하고 이쪽이 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라든지 혈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쪽은 사실 이제 다리 쪽은 뭐 관절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근육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보통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개는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이 이제 넓어지니까. 하지 정맥통. 네, 하지 정맥통.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다들 하나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생기는 게 하지 정맥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다리가 무겁다. 좀만 오래 있으면 뭐 피로감이 몰려온다. 그리고 붓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이제 붓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피부에 변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밤에 뭐 경련이 심한 분들은 경련도 오고 통증도 오고 쥐도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지정맥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준비한 게 그 경추부에 대한 게 몇 개 준비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뭐 할 수가 있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건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은 이렇게 척추하고 관절이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추도 그런 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결국에는 그 어깨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은 어깨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경추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건 디스크 수술했던 케이스인 거고, 반대로 어깨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여기에 통증이 심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옆에가 이제 그 목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여기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분이 어깨가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픈 거예요? 저거는 짬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딱 부위가 딱 여기 중간, 목하고 어깨 중간이잖아요. 목이 아픈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근데 이제 사실 어깨 회전근 병변이 있는 분들은요, 이 어깨가 이제 많이 못 쓰다 보니까요, 이쪽 우리 승모근 있는데 그쪽도 아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더 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도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쵸. 네,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 이 두 개가 똑같은 포지션인데 하나는 엄청 아프고 네. 하나는 엄청 이렇게 편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반대로 저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아픈데 이렇게 했을 때 엄청 아픈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편하다. 그거는 이제 목에 지나가는 신경이 이제 그 공간이 약간 넓어지면서, 목 디스크 환자들의 전형적인 그렇죠. 증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편안해지시는 거고, 이제 옆에 이제 올렸을 때 아프다. 이제 관절이잖아요. 관절을 움직였는데 저렇게 올리려면은 회전근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회전근이 문제가 있으니까 올릴 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목 디스크의 문제냐 아니면 관절의 문제냐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죠. 이렇게 했을 때 편하면은 목 디스크인 거고, 네, 이렇게 네. 했을 때 아프면은 네. 어깨인 거네요. 네,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럼 어깨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깨에 주로 생기는 병변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어깨 요즘 병변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특히나 이제 회전근 파열이라든지 회전근에 뭐 약해지는 회전근 병증, 그다음에 이 회전근이 위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하고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충돌증후군, 그리고 우리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십견. 사실 옛날에 오십견하고 지금 오십견은 이제 좀 워낙 옛날 말이라서 잘 쓰지는 않고요. 원래는 이게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말이 이제 더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제 60세 넘으신 분이 50견이 오셨던데. 70세도 오십니다. 50견이에요, 60견이에요? 이게 60견이죠. 그래서 워낙 옛날에는 수명이 짧으셨으니까 그 정도 나이대가 이제는 이제 수명이 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60견, 70견이 다 이제 있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제 다음 케이스가 재밌는 케이스죠. 실은 이분 6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요원장님한테 어깨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에도 같이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어깨 회전근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만 치료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 디스크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셨거든요. 실은 목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지금 보면 신경이 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현성 원장님한테 이번 목도 치료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깨를 먼저 수술을 했고, 뭐 수술 포지션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먼저 했고, 그리고 경추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관절도 같이 척추하고 관절이 많이 동반이 되는
부위고 어깨도 그 척추 경추하고 어깨가 많이 동반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같이 정형외과하고 척추하고 관절을 같이 보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진단을 정확히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척추는 척추, 관절은 관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 80대 가면서 이제 이제 보통 이제 관절 하나가 망가지고 어디 한쪽이 이제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점점 나이를 드시게 되면은요. 관절 문제로 인해서 허리라든지 이런 부위들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반되는 척추하고 관절하고 동반되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고관절하고 척추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상작용으로. 왜냐하면 무릎에다 힘을 주고 못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다른 부위에다 또 힘을 주고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 질환이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당연히 의사분들께서도 이제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의사분들도 어디 한 군데가 안 좋다 하면은 검사하는 부위를 늘려서 다른 데도 괜찮으신지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꼭 체크를 해야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60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70대가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관절과 척추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 네,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네. 원진을 피하기 위한 네 가지 네. 원칙. 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제 케이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이제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이제 저한테 고관절 문제인 것 같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환자분만은 보면 MRI 상에서는 정말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거는 어느 척추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봐도 이거는 수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약간 고관절이 더 문제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MRI 영상에 그렇죠. 나온 모든 걸 믿지 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MRI 영상을 믿지 않고 이거는 환자를 파악을 하시고 이건 고관절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우선이다. 그렇죠. 네. 네. 일단 MRI는 찍어야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검사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게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엑스레이는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고관절, 아까 뭐 목이 안 좋으면 어깨. 그래서 요 정도는 꼭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아프다고 해서 전부 다 MRI를 찍어댈 수는 없거든요. MRI가 사실 뭐 가격이 싼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은 진단을 내릴 때 이게 이쪽이 안 좋은 부위라고 생각이 드는 부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염증도 가라앉고 그다음에 통증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주사를 한번 놔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적 신경차단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사를 놨는데 환자분이 아니 주사를 맞는데 증상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가 원인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맞았는데도 그닥 분명히 저는 잘 놨는데 그닥이다 하면은 그거는 다른 데가 아주 심하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을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어느 부위를 MRI를 찍어야 될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경차단술이 치료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진단의 목적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환자분을 치료할 때 물론 뭐 어느 정도를 다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세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또 척추를 또 보시는 이제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관절을 또 보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 전문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의만큼 이제 막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의학과 또 선생님께서 또 얼마나 또 판독, MRI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찝어내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척추 관절에서는 척추 관절 영상 전문의 세 파트의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 예, 그게 세 개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중요한데 꼭 MRI 100% 의존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검사 범위를 가능하면 넓게 하라는 거, 그리고 진단적 뭐 시술 같은 걸 먼저 해보라는 거, 그리고 다학제적 시각을 갖고 진료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받고 계시고 고관절 치료를 받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타겟이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 또 이 다학제적 치료가 될 수 있는 데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실은 제가 재밌는 케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학교에서 이제 키노트 스피커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제 체어도 했었거든요. 그 체어를 하면서 발표자가 이제 합병증들에 대해서 체어라고 하시면 시청자들이 모를 수 있어서 체어가 뭔지 좀 체어맨 네. 그러니까 심포지움을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발표를 인도를 하고 이제 하는 그 체어맨을 하는 걸 했는데 그때 발표했던 게 뭐였냐면 이건 이제 또 비슷한 케이스라서 가져왔어요.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였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허리가 협착증이 심하고 마비가 돼서 왔어요. 그분이 본인은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으로 이제 그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허리를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허리 딱 증상이 완전히 허리 증상이고 마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허리가 원인인 줄 알고 수술했어요. 이분은 협착증 허리 심하지 않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더 심해져 버렸어, 마비가. 근데 실은 이제 수술이 잘못된 줄 알고 가서 봤더니 허리 쪽은 괜찮고 뭐 원인은 못 찾으니까 계속 뭐 여기저기 검사를 해봤는데 근전도도 해보고 다른 뭐 그러니까 DITI 같은 체열 검사도 해보고 다 피 검사도 해보고 했더니 안 나와요. 근데 근전도 상에서 혹시 다른 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MRI를 찍으라고 해서 거의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흉추 쪽에 MRI를 찍고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흉추를 근데 수술도 못 했더라고. 저기 엄청 어려운 데거든요. 거기서 나한테 왔으면 이렇게 해드렸을 건데 이분은 이 수술하고 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분은 어찌됐든 재활하고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는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은 이게 오자마자 이런 다학제적인 검사도 다 하고, 복합적으로 제가 다른 부위까지 다 스터디를 해서 그 원인을 딱 찾아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이분처럼. 근데 실제 이제 그분이 발표를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료가. 즉, 그만큼 우리나라는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는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발전돼 가고, 리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받는 많은 분들은 더욱 발전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결과들에 항상 믿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주는 경추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 거기에도 관절이 같이 어깨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해 주신 유승열 병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또 뵙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